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영통 1동 원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환경위원회 최명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의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석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완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다양한 환경 정책으로 환경수도 수원으로서의 면모를 공고히 하고 계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규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다하고 있는 3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시와 자원해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에 관한 사항과 수원시 자원해수시설 대보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자원해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자원해수시설 인근 건강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확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수원시와 자원해수시설 주민협의체 간의 협약 불이행에 대한 5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 4월 소각장 최초 가동 시 수원 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와 수원시가 소각장 가동을 위한 체결한 협약서 내용입니다. 협약서 제1조 제1항 소각장의 쓰레기는 1일 1기 가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쓰레기 적체 등 필요시 1일 2기를 가동할 수 있다. 협약서 제3조 제3항 수원시는 소각장 가동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 영향지역 설정을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또는 주민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하며 세부 사항은 주민협의체와 협의한다. 협약서 제1조 제2항 소각장에 반입하는 쓰레기는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로 한다. 협약서 제4조 제1항 수원시 이외에 타 지역 쓰레기 반입은 절대 금지한다. 협약서 제5조 제6항 음식물 쓰레기 반입은 공동주택의 경우 2000년 9월 이후부터 반입을 중지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단계적으로 반입을 줄여나간다. 협약서 제8조 제2항 수원시는 소각장 재건축 및 전면적 교체 등의 문제가 발생 시에는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약서 제8조 제4항에 보면은 수원시와 수원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는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협약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이와 같은 협약 내용을 잘 이행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방안을 모색하고 어떠한 노력을 해오셨는지에 대해 각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원시 자원해수시설 대보수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수원시의 일방적 대보수 결정은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현재의 영통은 2000년 4월 소각장 최초 가동 시와는 현저히 다릅니다. 지금의 영통은 소각장을 중심으로 앞으로는 삼성전자, 전기 등 6개 회사 산업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를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굴뚝이 3개가 있고 뒤로는 청명산이 있고 양쪽으로는 흥덕지구, 서천지구, 망포지구 등 고층 아파트들이 영통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바람의 영향 정도가 흐름을 막고 있어서 고스란히 영통 주민들이 심각한 오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영통은 소각장 2km 반경 30-4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이 되어 있고 소각장 인근에는 초, 중, 고등학교 20여 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시장님이 2021년 시정연에서 말씀하셨던 사람 중심의 더 큰 수원 완성, 환경교육도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하신 시정 방향과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수원시의 일방적 대보수 결정이 시장님이 말씀하신 소통과 협치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시장님께서 민선 5기, 6기, 7기를 거쳐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재임하시면서 2015년에 내구연한 끝난 소각장에 대한 주민과 갈등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요? 이것이 과연
쌍방향 소통으로 최선을 다하여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신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되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부당 운영에 관한 수원시의 조치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근본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지원기금 부당 사용과 수원시 관교 공무원의 업무 태만 및 직무유기에 대해 질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 건강권에 대한 수원시의 무책임한 일변도 주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올해 4, 5월경 검은연기 발생 문제로 본 의원과 영통지역 의원님 그리고 영통 주민들이 수원시와 세 차례의 간담을 가졌습니다. 수원시는 한결같이 소각장이 주민의 영향에 미치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소각장의 오염물질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를 밝히면 소각장을 이전 폐쇄하겠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지금까지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석환 의장님을 비롯한 수원시 의회 의원님 여러분, 제356회 수원시 의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최명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우리 자원회수시설처럼 일일 600톤 이상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은 우리시를 포함해서 서울, 노원, 마포, 강남구 그리고 성남시와 울산 남구까지 6곳이 있습니다. 전국에 모두 179개의 소각시설이 있지만 그중 상당수는 해당 지자체 여건에 따라 부득이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계속되는 인구 유입과 도시 팽창 속에 도심 속 소각장이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도 도심 속 소각장으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진통이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과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달 전 인천광역시는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 운영을 당초 예정대로 2025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2026년부터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향후 어떤 논의 과정이 이어질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그동안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해온 도내 지자체들은 자체 쓰레기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해 몹시 부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는 자원회수 시설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가동을 시작한 자원회수 시설은 장기 사용에 따른 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한 기술 진단에서 음식물 쓰레기 반입 중지와 가연성 쓰레기 증가로 인한 기계 설비 피로도가 증가하여 소각량이 감소되고 있으며 또 강화된 환경 기준을 대응하기 위해 현 시설을 대보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대보수를 하지 않으면 주요 설비 성능 저하로 기준치 이내라고 해도 이전보다 더 많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시설 노후화로 유지 비용도 과도하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께서 시설 운영 중단과 이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자원회수시설에서 대기로 배출되는 물질들이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에 대해 다각도로 점검하고 검토하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자원회수시설 굴뚝으로 배출되는 연기 색깔, 또 영통구 지역 주민들의 건강상 위해성 우려 등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3, 제4 확인하는 심정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미 일부는 조사에 착수하였고 일부는 의회 및 주민 대표들과 협의를 거쳐 향후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 토지 여건상
폐기물 처리 방법은 매립보다는 소각이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또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폐기물 소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이번 자원회수시설 대보수를 통해 최신의 기술을 도입해서 주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어서 최명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협약서는 2000년 4월 17일 고 심재덕 시장님과 그 당시 수원 소각장 주민대책위원장 간의 소각장 가동에 관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체결한 것입니다. 당시 체결한 협약서 내용에 따라 현재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그 협약을 승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제1조 1항에 따른 가동 원칙은 1일 1기 가동, 즉 하루 300톤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쓰레기 적체 등 필요시 2기를 가동해 하루 600톤을 소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 우리시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던 시기입니다. 협약 체결 당시에도 이미 하루 생활 쓰레기 반입량이 350톤 이상으로 2기 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맨 처음 자원회수시설 건립 당시 계획은 하루 1200톤 소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소각량이 과다하다는 여러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루 1000톤 규모로 줄였고 그 이후 다시 300톤 소각로 2기를 건립해서 소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돼서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운영에서는 오버홀이라는 일종의 정밀 점검 기간이 있습니다. 1년이면 대략 4-50일 기간이 이에 소요됩니다. 따라서 실제 하루 소각량은 이 오버홀 기간의 쓰레기를 평소 나눠서 소각해야 하므로 일일 평균 쓰레기 반입량보다 좀 더 많은 양을 소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도 우리시 인구는 계속 증가했고 쓰레기 발생량도 늘어왔습니다. 올해 기준 우리시 하루 평균 쓰레기 반입량은 470톤을 넘어섰습니다. 소각로 한 기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소각로 운영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2기의 소각로를 가동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협약조 제3조 3항 주변 영향지역 설정을 위해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건립 전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준공 후 5년간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3년마다 한 번씩 환경상 영향조사를 시행하여 자원회수시설이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계절별로 조사해 왔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를 간접 영향권으로 설정한 것 역시 우리시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폐척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환경상 영향조사에서도 관련 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사 결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민건강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은 2004년 11월 3일 주민협약서가 주민건강 역학조사는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에서 직접 피해 지역이 발생할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직접 피해 지역이 발생한 사례가 없어서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건강에 관한 문제이고 또 최근 주민들께서 이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므로 이후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영통 및 인근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도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타지역 쓰레기 반입 금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품앗이는 시대적 여건을 반영해서 2016년 6월 경기도 주도로 경기도 생활 폐기물 품앗이 소각 협약이 체결되었고 우리시를 포함해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을 운영하는 도내 23개 시군이 이에 참여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규모 수해 같은 재난이나 소각시설 보수 등으로
해당 지자체가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때 이웃 지자체 시설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협약에 동참하였고, 협약 체결 후인 2016년 8월 관련 내용을 담아 주민협약서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협약서의 내용을 우리 시로서는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협약사항을 위반하면서 타지역 쓰레기를 소각한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 반입권은 공동주택의 경우 2000년 9월 이후 자원회수시설 내 반입을 중지하고 전량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소형 음식점 등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도 2016년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반입을 시작하여 2017년부터는 자원회수 시설에 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약서 제8조 2항 재건축 및 전면적 교체에 대한 주민대책위원회와의 협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최초 체결한 협약서 제8조 3항에는 주민지원협의체를 수원시 주민대책위원회, 시의회가 협의하여 구성토록 하고, 협의체 구성 시 협약 내용은 협의체로 일체 자동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기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었고, 협약 내용을 승계하여 현재의 제10기 협의체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협약서 규정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에 대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2000년 체결한 주민대책위원회와의 협약서를 2004년 주민지원협의체와 개정한 사항이 유효한지, 또 2018년 대보수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시는 법률적 검토를 마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은 법률적 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와 관련하여 현행 폐척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그동안 주민들을 대표해서 활동해왔던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자원회수시설 대보수를 추진해 왔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대보수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상승, 안전 문제, 소각 성능 저하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땅한 대체 부지가 없는 상황에서 대보수가 늦어져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운영이 종료된다면 우리 시로서는 쓰레기 대란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자원회수시설 대보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주민지원협의체 부당 운영 상황에 대한 철저한 사실 검증을 해 우리 시는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 동안 외부 회계사, 시감사실, 청소자원과가 함께 주민지원기금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시정조치 2건, 제도 개선 요구 11건, 부당수령 환수조치 1건으로 부당수령한 507만 4천 원을 환수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매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께 공개하고 추진사항도 매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간의 일부 부적절한 운영 관행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해 외부 회계 감사도 매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계약과 집행은 시에서 직접 이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학자금 지원, 샘플링 수당 지급, 주민 편익시설 공공요금 지원 등은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합리하게 집행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공무원 업무 연참 및 교육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 건강권에 대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환경과 건강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또 그래서 전문기관을 통해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의원 및 주민 대표들과 함께 앞으로 투명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자원회수시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의 유해성 문제,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유관 확인과 소각로 운영 상태, TMS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검은 연기가 아닌 고온의 수증기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시 판단이고 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만, 주민들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보다 분명한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재 전문기관과 함께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갑상선암 등 영통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발병 원인과 소각장 운영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의 건강에 관한 문제에 한치의 허점도 용납할 수 없기에 정기적으로 주민 건강 영양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우선 내년에 예산 2억 원을 반영하였음도 밝혀드립니다. 이에 따라 주민 건강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대책을 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통지역 미세먼지는 집중 관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요구와 영통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미세먼지 측정소를 설치하기 위해 환경부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필요시 우리 시에서도 추가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우리 시는 지적된 모든 문제를 시의원 및 주민들과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향후의 모든 조사 과정에 시의회 의원 및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으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원시는 1991년 시의회 개원 이후 28년 동안 상호 아주 우호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 민주주의를 구현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수원시는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생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주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일에 온심을 쏟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명기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